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 개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체육 가족 여러분들의 열정과 끈기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는 대한체육회와 연세 스포츠 과학 및 운동의학센터가 IOC 한국연구센터를 공동 설립 출범하였고 IOC에서 지원하는 연구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체육을 강화하는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탕에는 스포츠 부상 예방, 경기 이력 향상,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IOC 한국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세션의 두 번째 연자분은 임형주 선생님이신데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동아대학교 생활체육학과에서 학사하셨고 연세대학교 체육학과 스포츠 재활 전공으로 석사, 그리고 지금 현재 박사 과정을 진행 중이시고 연세대학교 융합체육과학연구원에서 일하시고 있고 서울 스퀘어 피트니스 트레이너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내용은 태권도 부상 방지를 위한 근신경 훈련 프로그램 관련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권도 선수를 위한 부상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게 될 연세대학교 임형주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소개를 본격적으로 시켜드리기 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를 한 편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태권도와 부상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크게 막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투기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부상 장비도 잘 착용을 하고 있고, 이런 보호 장비도, 그리고 이 전자호구 센서가 도입이 되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막 제압하기 위해서 타격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느 정도 좀 태권도 약간 부상이랑 크게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과격하기로 소문난 아메리칸 풋볼보다 대략 2배 이상의 그런 부상률을 보이고 있고, 이런 올림픽 종목들과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엄청나게 큰 부상률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태권도 선수들의 부상을 줄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대방한테 맞아서 다치는 경우는 이 부분은 이 보호 장비를 통해서만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상대방에게 이런 기술을 가하거나 아니면 뭐 스텝을 이동해서 피할 때 나타나는 그런 동작들은 그런 부상들은 이렇게 뉴로머스쿨러 트레이닝 컨트롤을 향상시킴으로써 부상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태권도 선수를 위한 이 뉴로머스쿨러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겟셋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겟셋을 실질적으로 태권도 선수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게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겟셋에 조금 더 이 태권도 그 부상 메커니즘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더 태권도 이 특이적 움직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효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연구를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이 뉴로머스쿨러 컨트롤 훈련을 진행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 신경근 능력에 훨씬 더 효과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이 태권도 특이적 움직임을 가미한 이 TNT 그룹이 이 개셉 그룹보다 조금 더 나은 긍정적인 훈련 효과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개셉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소개가 많이 됐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태권도 특이적으로 개발한 그런 TNT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TNT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개셋의 그런 좀 더 정적인 동작들을 좀 더 태권도의 동적인 동작으로 수정 보완한 작업을 진행한 그런 동작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태권도의 대부분의 그 부상 상황이, 부상 메커니즘이 동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연습해서 뭔가 스포츠 특이적인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이미 과거에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 좀 더 트레이닝에 대해서 깊숙하게 관찰을 해보면 먼저 제자리 움직임에서 리니어한 움직임 그리고 멀티 디렉션한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레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또 두 발 움직임에서 한 발 움직임으로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직접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오경욱 조교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레벨 1입니다. 이쪽에 나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풀다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뭐 다른 운동들에서도 많이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가볍게 세라밴드를 어깨 위로 올린 다음에 천천히 아래로 당겨주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동작이 이제 기존의 개셋 동작이고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 TNT 동작에서는 한 다리를 이렇게 들고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권도는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한 다리 지지 기간이 정말 깁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좀 더 스포츠 특이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을 하였고 이제 동작이 아무래도 좀 쉽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지도할 때 좀 이렇게 대충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은 좀 더 코어 활성을 계속해서 지속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을 감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훈련 강도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셔서 진행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동작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계속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숨이 차서 조금 너그럽게 잘 진행이 안 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Y 엑서사이즈라는 동작인데 이 동작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라밴드를 천천히 위로 당기고 다시 천천히 되돌아오는 동작인데 이 동작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스캐플라의 스테빌라이제이션입니다. 즉 날개뼈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시키면은 이렇게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는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팔꿈치가 구부러져서 굳이 필요 없는 이두근의 활성을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팔꿈치를 쫙 펴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처음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스캐플라 안정화에 대한 느낌을 잘 몰라서 어깨가 이렇게 엘리베이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깨가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Y 엑서사이즈 또한 마찬가지로 다리를 이렇게 들고 한 다리를 들고 진행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이 태권도 특이적인 그런 한발 지지 그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동작이 꽤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빨리 넘어간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아까 전에 양궁에서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보우 앤 에로우 동작입니다. 이 동작 또한 마찬가지로 이 태권도 종목에서 좀 더 응용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태권도 돌려차기 동작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몸통 회전에 대한 것을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선수들에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팔꿈치를 가능한 몸 뒤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돌려차기 동작이 나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동작을 넘어오는데 앵클 점프라는 동작입니다. 이 태권도에서의 대부분의 부상은 하지에서 일어납니다. 하지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발목과 무릎이 주요한데요. 이 앵클 점프는 이 발목의 기능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된 트레이닝입니다. 이것을 이제 처음 시키게 되면은 이 발목을 못 쓰고 계속 그냥 무릎을 이용해서 점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하면은 이 발목에 대한 기능성을 올리는 데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면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플랜터 플렉션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 동작에서 보면은 발이 아까보다 훨씬 더 플랜터 플렉션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을 잡고 저를 잡으실래요? 네. 이렇게 벽이 있다 생각하고 벽을 잡고 이렇게 점프를 앵클 점프를 진행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조금 숨 쉬시고 오케이. 자, 그리고 레벨 2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작이 대략 2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 동작을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러면은 조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몇 가지 제가 실제로 선수를 지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좀 중점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나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다음은 레벨 2로 넘어왔습니다. 레벨 2에서부터는 이제 리니어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건 호리존탈 라인 점프인데 이렇게 가상의 선이 있다 생각하고 현장에서는 그런 게 없으면 신발을 그냥 벗어놓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핑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동작을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태권도 스텝과 어느 정도 유사한 동작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제 선수들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냥 대충 막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박수 소리를 계속 뭐 빠르게 친다든지 박수 소리를 천천히 이런 식으로 템포 조절을 계속해서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훨씬 더 훈련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블레그 홉입니다. 이 더블레그 홉은 이 호리존탈 라인 점프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이 착지 기술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정말 쉬운 동작인데 이 선수들을 직접 시켜보면은 흔히 말하는 따당 점프라고 합니다. 따당 점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식으로 두 발이 동시에 착지가 돼야만이 무릎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데 선수들이 워낙에 뭐 발차기를 하면서 한 다리 착지가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태권도 이제 부상 경기 중 상황을 보면은 이 두 발로 착지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한 발로 굳이 불편하게 착지를 해서 무릎의 부하를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트레이닝할 수 있게 지도자분들은 지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그냥 하면은 그냥 노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발 완전히 잡아주고 착지 기술 계속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프 동작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버라는 동작인데요. 이 다이버 동작은 이 상지신경근 훈련과 동시에 하지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동작을 자세히 보시면 한번 진행해 보시겠어요? 이걸 처음 그냥 진행하면은 상체부터 막 그냥 떨어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이빙 하듯이. 이러면은 절대로 올바른 자세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의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 이 코어의 중심에서부터, 그러니까 즉 이 프록시말부터 디스탈 부분까지 근육이 순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계속해서 본인이 느낄 수 있게 지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채면은 정말 쉽게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눈을 감고 하게 한다거나 훨씬 어렵습니다. 오케이. 눈 뜨고 할게요. 네. 그리고 앞에 메디신 볼 같은 중량을 줘가지고 좀 더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실제로는 그 이제 다이버 대회라고 해서 누가 더 눈을 감고 많이 하냐 이런 대회를 했는데 나중에 한 7주차 정도 되니까 선수들이 거의 한 눈을 감고도 한 10개 이상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서 어쨌든 정말 중요한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레벨 3에 있는 동작들입니다. 먼저 싱글레그 맥시멀 리바운딩 홉인데요. 이 운동은 TNT 프로그램 전체를 포함해서 가장 어려운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는 계속 총총히 점프라고 하죠. 천천히 이렇게 점프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자세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맥시멀 잡고 바로 안정화 잡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맥시멀하게 계속 강도가 올라가게끔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올바른 한다리 랜딩입니다. 이 한다리 랜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코치 선생님들이 그냥 얘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무릎이 뭐 인터널 로테이션 되지는 않는지 또 너무 이렇게 스티프하게 랜딩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정면이랑 측면에서 계속 보면서 체킹을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사전에 부상을 예방하고 좀 더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동작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드웨이 홉입니다. 사이드웨이 홉은 이렇게 밴드를 감고 허리에 이 밴드 저항을 견디면서 측면으로 홉을 해줍니다. 보여줄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쉬워 보이지만 밴드 저항을 계속 견뎌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훈련 방법이고 가장 키 포인트는 이 자세에서 그냥 개수 채우기식으로 계속 가보실래요? 이렇게 자세가 안정화도 되지 않았는데 개수 채우기식으로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세를 내가 랜딩을 했으면은 가능한 빨리 원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체킹을 계속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주시면서 훈련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세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제 훈련이나 경기 중 상황에서 내가 발차기를 하고 천천히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체킹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어서 턴즈라는 동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턴즈는 마찬가지로 이 밴드 저항을 가진 상태에서 한 다리를 올리고 턴을 해주는데 이때 저희는 실제로 돌려차기 동작과 유사하게 오케이. 실제로 돌려차기 동작과 유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개셋의 동작을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선수들에게 이 부분을 많이 연습을 시켰더니 경기 중에서도 확실히 좀 돌려차기 후에 착지 동작이 좀 안정적으로 변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턴즈 동작 또한 돌려차기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결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대부분 선수들이 다치고 대부분 후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치고 나서 재활을 해서 이제 앞으로 경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다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분이나 코치님들은 이러한 부분들 잘 고려를 하셔서 좀 더 이 선수들에게 이 뉴로머스큘러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조금 더 훈련 중에 단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가미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그 태권도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종목들 또한 마찬가지로 좀 더 뉴로머스큘러적인 부분들을 가미를 시켜서 진행을 하면은 그리고 스포츠 특이적인 동작들을 잘 가미시켜서 진행을 하면은 이 부상 예방에 좀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노력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임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풀다운 동작 시에 눈을 감는다면 고유 수용 감각 능력에 도움이 크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그 눈을 감는 것 자체가 고연수형 감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뉴로머스큘러라고 하면은 이 만지는 감각과 그리고 뭐 이런 시각적인 정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제하는데 그 시각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이 고연수형 감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할 때도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고연수형 감각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권도 부상 방지를 위한 근신경 훈련 프로그램, 특히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좀 높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션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